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혼자 쏘가리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 65, 아내는 63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부장까지 달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나름 성공한 직장 생활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은퇴 전까지는 말이죠. 은퇴하던 날 회사 앞 소주집에서 동기들과 마지막 술을 마셨습니다. 야, 박 부장.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다 키웠고 국민연금에 퇴직금 조금 있으니 월 20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둘이 살면 되니까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애들도 다 독립했고 집도 있고 남들처럼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 낮에는 도서관 가고 가끔 영화나 보면서 우아하게 살자고.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첫 달 고지서를 받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먼저 왔어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몰랐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니까 집 한 채 있다고 재산 기준으로 매겨지더라고요. 22만 원. 뭐? 22만 원? 아내와 둘이 고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분명 숫자를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포함하면 3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통신비가 또 얼마예요? 부부 핸드폰에 인터넷까지 하면 7만 원. 보험료도 빠질 수 없죠? 실손보험에 안보험까지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건강보험료 22만 원. 관리비 및 공과금 30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15만 원. 합계 74만 원.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외출 한 번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도 74만 원이 나갑니다. 200만 원에서 74만 원을 빼면 126만 원이 남죠. 한 달 식비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 부부 기준으로 최소 60만 원은 필요합니다. 126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66만 원.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병원비.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2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비였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아내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예전엔 그냥 필요한 거 집어서 카트에 담았는데 요즘은 달라요.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게 됩니다. 우유 코너를 지나는데 유통기한 임박 10일 스티커가 붙은 요플레가 보였어요. 2,000원 싸더라고요. 손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인데 제가 부장 시절에 골프도 같이 치고 그랬던 분이에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박 부장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사네? 저도 모르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코너를 돌아 숨었습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것처럼 30년 넘게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제 자존심이 고작 요플레 한 팩에 무너지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됐을까?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산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북한산 뒤풀이는 한정식에서 내가 쏜다. 예전 같으면 바로 등산복 챙겼을 텐데 그날은 신발장을 열어봤어요. 작년부터 밑창이 덜렁거리던 등산화가 보이더라고요. 새 등산화를 사야 하는데 요즘 등산화가 싼 게 10만 원, 좀 괜찮은 건 15만 원은 넘어요. 15만 원. 우리 부부 한 달 여윳돈의 절반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톡방에 이렇게 남겼어요. 미안, 형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이번엔 패스할게. 거짓말이었죠? 무릎은 멀쩡합니다. 그냥 15만 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짓말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대지만 사실은 밥값 2만 원, 커피값 5천 원이 무서워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건 돈 때문에 내가 자꾸 비겁해지는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평생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가 피걱거린다는 거였어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죠.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 아내가 에어컨을 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전기세 무서우니까 선풍기 틀자. 에어컨은 진짜 더울 때만 틀고.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전기세가 얼만데? 7월에 작년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왔어. 2만 원. 2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때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은퇴하고 왜 이렇게 째째해졌어? 온도 1도 올릴 때마다 계산하고 물 한 방울 쓸 때마다 눈치 주고 나 이렇게 살려고 평생 당신 뒷바라지한 거 아니야?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돈 벌어다 줄 땐 왕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온도 1도에 벌벌 떠는 초라한 늙은이가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와?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날 밤 아내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65 평생 살면서 이렇게 처량하게 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부터 생겼어요. 어느 날 아내가 돋보기로 신문을 보다가 눈을 찡그리더라고요. 여보, 요즘 눈이 잘 안 보여. 안경 바꿔야 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바로 안경점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비타민이나 챙겨 먹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사실은요, 혹시 큰 병원 가자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안과 정밀검사 받으면 10만 원, 안경 맞추면 또 20만 원. 계산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아내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고 있구나.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본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지난 3개월치 카드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꺼내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고정비부터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22만 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28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16만 원, 소개 73만 원, 여기에 식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부부 둘이 먹는데 한 달 평균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니 62만 원이 나왔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요. 집에서 해 먹는데도 그래요. 교통비로 15만 원, 병원비가 월 평균 12만 원. 저는 고혈압약, 아내는 관절약을 먹거든요. 고정비 73만 원, 식비 62만 원, 교통비 15만 원, 병원비 12만 원, 합계 162만 원. 200만 원에서 162만 원을 빼면 38만 원이 남습니다. 38만 원. 이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전부네.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조사비는요?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은 있어요. 한 번에 5만 원씩만 써도 10만 원입니다.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사야 하잖아요. 한 달에 5만 원만 잡아도 이발소, 미용실 비용도 있고요. 38만 원에서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숨 쉬듯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는 10만 원만 더 써도 파산이네. 제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구체적인 공포를. 막연하게 돈이 없다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가 없다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언제 돈이 많아서 행복했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젊었을 때도 늘 쪼들렸고 애들 키울 때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그날부터 우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었어요. 바로 박 부장이라는 허울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실버 지하철 택배 모집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지하철로 소형 택배 배달. 시급은 딱 최저 시급이었어요. 하루 4시간 일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박 부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노란 조끼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택배원이 되는 거였죠. 신청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펜을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뭐가 그렇게 고민돼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 좋은 거예요. 나도 3년째 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내가 지금 뭘 고민하는 거지?
일자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기호. 박 부장이 아닌 그냥 박기호. 첫 출근 날 정장 대신 활동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저랑 비슷했어요. 전직 교사, 공무원, 회사원, 다들 나름의 경력이 있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노란 조끼를 입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김밥 나눠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첫 월급을 받던 날이 기억나요. 58만 원이 통장에 찍혔더라고요.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수천만 원씩 받아본 적도 있지만 그 58만 원이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샀어요. 한 봉지에 3,000원.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붕어빵인데 그날은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나 월급 받았어? 하면서 붕어빵을 내밀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붕어빵을 받아 들고는 울더라고요. 여보, 고생했어? 우리 할아버지 멋있어? 그 순간 30년 들고 다녔던 명함보다 지금 제 손에 쥔 이 붕어빵 한 봉지가 훨씬 값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부장을 죽여야 인간 박기호가 살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들 녀석이 둘을 낳았는데 지금 8살, 5살이에요. 예전엔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이 공포였습니다. 할아버지, 로봇 사줘. 할아버지, 키즈카페 가고 싶어. 한마디 한마디가 10,000원짜리 지폐가 날아가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키즈카페 한 번 가면 입장료에 간식값까지 5만 원, 장난감 하나 사주면 10만 원. 손주들 보는 게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지갑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오늘 뭐 해? 저는 반사적으로 글쎄, 뭐 하고 싶은데? 하고 물었죠. 속으로는 제발 비싼데 가자고 하지 마라 하면서요. 그런데 그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우리 그냥 공원 가서 놀아요. 할아버지랑 놀면 재밌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를 갑니다. 10만 원짜리 로봇 대신 공원에서 도토리를 주워요. 키즈카페 대신 동네 숲체험 공원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온전히 자기들만 봐주니까요. 키즈카페에 가면 저는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그런데 공원에서는 제가 같이 뛰어놀아요. 술래잡기도 하고 그네도 밀어주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솔직히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 돈으로는 많이 못 해줘. 장난감도 자주 못 사주고 키즈카페도 자주 못 데려갈 것 같아. 대신 우리 손주들이랑 가장 많이 놀아주는 할아버지는 되어줄게. 아들 녀석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더라고요. 아버지, 그걸로 충분해요. 애들한테 필요한 건 할아버지의 지갑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시간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할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니 비로소 가족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텀블러에 담아요.
카페에서 5,000원 주고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 마십니다. 원두값 따지면 한 잔에 500원도 안 들어요. 7시에 집을 나서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은 제 제2의 서재가 됐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책도 무료로 읽을 수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죠. 도서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친구가 됐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저랑 비슷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온 분들,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서 각자 책을 보다가 쉬는 시간에 목례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점심은 도시락을 싸옵니다. 아내가 아침에 싸주는데 맛있어요. 도서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는 김밥 한 줄이 웬만한 외식보다 맛있습니다. 오후에는 택배 일을 하러 갑니다. 4시간 동안 열심히 걷고 배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저녁엔 아내와 동네를 산책합니다. 예전엔 맛집 찾아다니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걷는 게 좋아요. 여보, 저 꽃 좀 봐. 예쁘다. 진짜네? 사진 찍을까? 이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이더라고요. 200만 원은 저를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삶을 정갈하고 부지런하게 가꾸게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몰랐어요.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뭐가 사치인 건지. 그냥 습관처럼 썼죠. 근데 200만 원으로 살다 보니 알게 돼요. 뭐가 진짜 필요한 거고, 뭐가 허영인지.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200만 원으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퇴 후 행복하려면 내려놓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입니다. 저는 박 부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할인 제품도 못 사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런데 그 체면이라는 게 뭔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남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다들 자기 삶 살기 바빠요. 체면 내려놓으니까 편해졌어요. 할인 제품 당당하게 사고 노란 조끼 입고 택배 배달하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돈 없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과거의 직함입니다. 박 부장은 이제 없어요. 회사 나온 순간 그 직함은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계속 내가 부장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살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의 나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셋째, 자식에 대한 과한 욕심입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뭔가 많이 사줘야 좋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줘야 자식들한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제 돈이 아니라 제 건강이고 손주들이 원하는 건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노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무서워하면서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가는 건 왜 몰랐을까요? 돈을 아끼느라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도 포기하고 웃음도 잃어가고.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200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고 택배 배달하러 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점심에 먹는 아내의 도시락이 맛있어요. 김밥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아내의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녁에 아내와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좋아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주말에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게 즐거워요. 땀 흘리면서 술래잡기 하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이 많으면 좋죠. 저도 통장에 몇 억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요, 그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은 결코 실패한 숫자가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당신의 노후를 맞추지 마세요. 누구는 500만 원으로 살고 누구는 1000만 원으로 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행복한가예요. 우리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빨리 달리던 차가 이제 천천히 동네 길을 달리는 거죠. 창밖 풍경을 보세요. 예전엔 빨리 가느라 못 봤던 꽃들이 보일 거예요. 마무리 마이너스 따뜻하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